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시죠? 화면 잘 보시고. 예. 자, 드디어 이제 증권 시장에 봄이 찾아오는 듯한 양상들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조정 장세 나올 때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 장을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고,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자,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예상외에 혼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박빙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당초 바이든이 압승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엄청난 속도로 추격을 하면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요. 맞습니다. 예, 제가 주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가장 자신 있어 하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금 왔어요.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장중에 급등이 났습니다. 예,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또 뭐가 갔습니까, 여러분들? 예, 5G가 또 터졌습니다. 그죠? 5G는 바이든 관련주,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트럼프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됐었던 종목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조정폭이 컸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5G 관련주가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재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5G는 이제 제자리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G는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어요. 자, 그랬던 종목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반등에 나선 것이고요. 주목할 것은 이렇게 5G 관련주처럼 많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정말 힘들게 무너질 것처럼 했던 종목군들이, 그렇게 야금야금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단 3일 만에 한 열흘 앞에서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3일 만에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오이솔레이션뿐만 아니라 5G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조정 나올 때 떨어지는 구간에서 무서워가지고 투매하고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멘붕이죠, 여러분들.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악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면 그냥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5G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솔리드, 그리고 서지스템, 그죠? 얘네들 말씀드렸고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 말씀드렸습니다.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죠? 대단한 장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도 여전히 좋아요.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든 관련주로 묶였었던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큽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하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주들, 얘네들이 많이 밀렸었죠. 얘네들은 왜 주가가 밀린 거예요? 얘네들은 이슈 테마 성격이 강한 겁니다. 이슈 테마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동안 올랐는데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테마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온 겁니다. 반면에 수소 에너지 관련주 어떻게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적어요. 왜? 얘네들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5G처럼.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잠깐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얘네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바이든 관련주 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미래 성장 산업에 주목해라. 왜?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뭐 트럼프 관련주, 바이든 관련주로 나눴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바이든이 떨어지고 반대로 바이든이 되고 트럼프가 떨어지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형태가 났을 때
이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바로 미래 성장성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은 일시적인 조정은 나오더라도 결국엔 중장기로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들 섹터, 4개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에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종목 섹터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다 말씀드렸어요. 게임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게임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이런 장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 후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예측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듭 얘기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순식간에 왔다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디하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위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 장세가 나왔고 모두가 공포에 질렸던 그런 위치. 그런 위치에서 한 대표가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분할 매집을 단행해라. 물론 이 와중에 일부 코로나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물론 저도 코로나 관련주 매매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IT 주도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남들은 쳐다보지 않고 모두가 던지는 구간에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이런 대시세를 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 긴 시간 동안의 기간 조정이 진행됐고 이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이 이 조정의 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장은 곧바로 가는 장이냐 아니면 또 갔다가 또 밀리는 장이냐 아니면 갔다가 옆으로 쉬었다가 가는 장이냐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갈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곧바로 가느냐 좀 쉬었다 가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해도 이 얘기를 제대로 듣고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맨날 똑같은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극소수 1%도 안 되는 그런 회원님들은 그걸 기회로 잡는 분들 있습니다. 누가 돈 벌어요? 그 1%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이 구간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기회의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 혁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껏 많이 힘든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듭 얘기합니다. 이 구간은 현금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그냥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까지는 시장 자체가 또 3일 동안 올랐고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고 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시장은요. 곧바로 가든 좀 쉬었다 가든 간에 앞으로 장은요. 뭡니까? 1800개 종목군들 중에서 1에서 3%의 뭐만 갑니까? 주도주만 갑니다. 때문에 확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97% 최대로 작게 잡아도 97%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왕따가 되고요.
최대로 1에서 3%의 투자자분들은 대박이 터질 겁니다. 대박이 터집니다. 근데 제가 3%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잡은 겁니다. 많아봐야 1%에서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1%에서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7, 8%의 개인 투자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손가락 빨고 쳐다보기만 하고 별나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장세 보셨죠? 주시장이 얼마나 힘든지. 그동안 올랐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옆으로 기어가고 또 이유도 없이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아주 피를 말리는 그런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주식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아시겠죠? 응? 동학개미 혁명이 한순간에 일어나면서 증권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바닥권에서 주식을 잡고서 지금까지 오긴 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겨우 이 정도의 기간 조정과 함께 소폭의 하락 장세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아마 이번 조정 장세 속에서 주식을 다 털고 도망갔거나 아웃당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증권에서 반대 매매 나갔거나, 그죠? 또 대주주 기준을 3%로 하향 조정한다. 이 소식 때문에 또 물량 털고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힘들어서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주식에 대한 상식을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너무 힘든 겁니다. 아주 피를 말리는 조정이 있었었죠. 그때마다 제가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열어두면서 이 장은 그렇게 죽는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장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기고 나니까 그렇구나라는 게 확인됐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가 오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힘들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장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조정이면 조금 힘들고 조금 지루한 정도지 엄청나게 힘들다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증시가 폭등이 나왔고, 이 힘든 과정들을 보이고 나서 시장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과 종목군들의 반등이 빨라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바닥입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대신에 나오는 건 뭐예요? 리턴, 하이 리턴입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는 적지만 돌아오는 수익은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 위치가. 지금 이 위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리스크는 없지만 돌아오는 리턴, 수익은 큽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나왔죠? 결과 나왔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고, 이 위치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승부를 거래될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미국 증시가 어제까지 급등이 났죠,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처럼 미국 대선 결과가 어제까지는 바이든이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고요. 국내 증시는 이미 이틀 동안 그런 재료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강세 출발했습니다만 더 못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시세가 유지가 될 정도로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요거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참 지난 2016년이죠.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있을 때도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히 힐러리의 승리 가능성이 높았는데 완전히 막판에 뒤집었고, 이번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바이든이 우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소 6에서 한 12%포인트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지금 막판에 다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번에는 워낙에 격차가 커서 저는 바이든이 앞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번엔 틀릴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놀랬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미국의 대선 결과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은 트럼프가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 나와도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는 별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나스닥 선물지수가 강하게 치고 갔습니다. 왜 그래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틀 동안 장세가 올랐는데 이번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치고 가는 겁니다. 누가 됐던 간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됐던 간에 대선이 이제 막바지 국면까지 왔구나. 누가 됐던 간에 트럼프가 됐던 간에 바이든이 됐던 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런 반등 장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은요,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선 결과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진다는 점에 초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는 아직으로서는 뭐라고 확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주요 경합지에서 트럼프가 다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지지율 측면에서 만약에 확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이든 쪽에서는 수긍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대선과 관련해서 수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끝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바이든이 지금 우편 투표함이 아직 덜 열렸습니다. 우편 투표함이 덜 열렸어요. 우편 투표함이 덜 열렸기 때문에 바이든이 여전히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그런 가운데 지지율 자체가, 득표율 자체가 박빙인 상태가 되면 트럼프가 불복하거나 내지는 재검표를 요청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재검표를 요청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박빙이 단 상태에서 트럼프라든가 바이든이 만약에 재검표를 요청하든가 내지는 불복을 선언하게 되면 의회까지 가거나 미연방 법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과 관련돼서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면 전체적인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가 약간
혼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혼조. 이해되시겠죠? 혼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요것만 우리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장세가 곧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요걸 제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현재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막판까지 개표 결과에 따라서 누가 한 곳에서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대선이 끝나게 되면 장은 곧바로 갈 수 있고요.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승복하지 않고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내지는 불복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이해되시는 분들 3번. 자, 3번. 자, 3번. 자, 지금은 제가 종목 진단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종목 진단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고요. 오늘 제가 종목 진단 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종목 진단보다도 시향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시장은 오늘 저녁까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옆으로 기었다 가느냐 요게 결정이 될 건데, 결국엔 뭐예요? 하방 가능성 높지 않다 그랬죠. 결국엔 곧바로 가든지 옆으로 기었다 가든지 결국엔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됩니까?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시간이 걸려도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대한 상승장에 대비하는 전략이 이제는 좀 더 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고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간은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시세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순식간에 가는 것이고, 벌써부터 지금 현재 뭐 5G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라 저점에서 벌써부터 10에서 20% 오른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하는 사이에 시세는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릴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곧바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 장세 제가 얘기합니다. 2단 상승 이번에 강세장 나오게 되면요, 이번에 시세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한 겁니다. 이번 조정 장세 끝나고 나서 단기 상승 후 지리한 횡보 장세 나오고 나서 이번에 반등장 나오잖아요. 이거 반등장 굉장히 빨라요. 제가 2021년을 보고 준비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10월달 힘든 과정이 나타났습니다만 11월 초에 미국의 대선을 전후로 장세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장세를 대비를 한다면 지금 11월 초 장세 여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예요. 예, 어서 오세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치입니다. 결국엔 터지는 장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여기서 곧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이 차이일 뿐 결국엔 간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득표가 박빙인 상태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잘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박빙인 상태에서 누구 하나가 불복을 하고 약간 딜레이가 돼도 재검표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미국 대선은 끝납니다.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를 그렇게 오랫동안 놔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전통적으로 미국이란 나라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역대 불복한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불복하지 않고 잘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이 죽을 가능성은 없구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자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11월 달에 어제 우리가 지금 바이든 관련주, 대선 관련주, 수소 에너지 관련 주 종목 있었는데 어제 두 종목 짧게 털고 나왔습니다. 잘 털었죠. 뭐 어쨌든 간에 좀 부진해서 좀 빠른 걸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잘 털고 났죠. 뭐. 자, 털고 났고.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대선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누가 되든 간에 악재가 안 됩니다.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둘 다 미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이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존의 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시장은 일단 안정이다라는 것에 배팅을 하게 됩니다. 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돼도 우리 증권시장에는 나쁠 건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행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기 싫어서 싫어하는 분들 많죠.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증권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는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쁠 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만들어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좀 앞으로 4년 동안 또 한번 시끌벅적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그동안 4년 동안 또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은 뭐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시끄러울 가능성은 좀 있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트럼프의 정책은 친기업 정책, 증권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돼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바이든은 역시 뭡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민주당이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일단 그동안 기대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바이든이 되더라도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되든 증권시장에는 악재가 못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자, 또 중요한 메가톤급 호재가 뭡니까? 바로 백신입니다. 11월 말에는 나올 거로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백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공포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만 자,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이제 백신도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글로벌 국가들의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자마자 글로벌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에 나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또 백신 투여까지도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겨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증권시장에는 어떻게 돼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요. 기대감에서 증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가톤급 호재가 11월 달에 다 나오는 겁니다. 대선 끝났죠. 그에 따라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런 가운데 백신까지 나오게 되면 증권시장이 가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증권시장 올해 2020년 11월 증시부터 2021년 내년 증시가 못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바탕으로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새로운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는 좋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한국의 GDP 성장 좋고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될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최고의 투자처는 그래서 한국이 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이 기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사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발시키는 그런 호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장세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예. 앞으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안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장 초반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매도하는 것 같더니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죠? 선물도 마찬가지. 아침 초장에 엄청나게 매도했다가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막판에 다시 밀리게 팔긴 했어도. 그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증시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주도 세력입니다. 그 주도 세력들이 앞으로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호재란 얘기예요.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요.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 증시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내년 2021년 내년 증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년 증시. 내년 증시 보셔야 됩니다. 내년 증시를 봐야 여러분들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하루 이틀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내일 당장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가 어려워요.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내일 장단 보지 말고 2021년 장세를 보고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계좌는 내년에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한두 종목 가지고 한두 종목 수익 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계좌가 불어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버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매매를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2021년 내년 증시가 좋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 내년 증시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거 여러분께 또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1년 증시를 대비를 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닐 텐데요. 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그건 봐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직 뭐 이제 우편 개표라든가 이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다 봐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2021년 증시가 좋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다가 뭡니까? 우리나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얘기했었죠. 지금 한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라든가 수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고 미국 증시가 안정권에만 접어들게 되면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좀 지루하고 답답한 듯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은 이제 누가 됐든 간에 결론이 끝날 거고 대선이 끝나게 되면 대규모 부양 대책이 나올 거고 또 이달 말 정도가 되면 백신 나올 거고요. 11월 증시 이후의 시장 자체가 이런 모든 호재들을 바탕으로 한 반등 장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돼요? 미국보다도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국내 증시가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증시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들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중 유동성, 우리나라 유동성 엄청나게 많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 많죠, 여러분들. 대규모 부양 대책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이라서 시장은 2021년 증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강조를 드렸었고 결국에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징글징글하고 답답하지만 결국엔 살아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졌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주저할 만한 장세가 아니고 시장이 살아나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여기서 주저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께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대선 결과가 바이든이 승리하건 트럼프가 승리하건 이제 불확실성 변수는 끝날 겁니다. 누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 점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만한 기회 별로 없어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때는 다들 공포스러워서 다 못 잡은 겁니다. 이번 이 기회만큼은 한 대표 말 듣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은 또다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열어보시고 안 된다 싶은 종목군들은 과감하게 떨어내시고 그죠? 그리고 되는 종목으로 과감하게 옮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감하게 이 구간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주도주로 옮겨 타는 말씀드렸죠? 계좌를 갈아엎어야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내용들 이해되시는 분들 자, 5번 한번 쳐서 5번 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하셨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5번 아 그래요? 예, 007아님 그래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아 이걸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자, 잘 오셨고요. 내일부터 당장 종목 나갈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종목 나갈 거니까 내일 이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만 내일부터 종목 바로 나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문자 나가면 방송하고 문자 통해서 제가 문자 나가는 대로 종목 잡으시면 돼요. 네. 자, 007님 아셨죠? 예. 그래요. 걸어서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처럼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카카오톡을 아까 방송 첫머리에서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오늘 카카오톡에 대해서 이거 한 번만 더 안내 드리고 바로 자, 종목 섹터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자, 지금 지금 한 대표가 카카오톡 운영하고 있죠. 자, 100% 카카오톡을 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제가 안내 드릴 건데 안내드리기 앞서서 지금 우리 엠비엔골드 유튜브 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전문가님 매니저님들이 올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중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올려드렸었죠, 여러분들. 이거 어제 제가 올려드린 글입니다. 2021년 강세장 조금만 서두르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비슷하죠, 여러분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고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주간 전략 바이든 앞선 중요 변고점이다 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시장이 살아나는 것에 대비해서 대비를 하라라는 얘기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21년을 보게 되면 이런 기회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2021년을 봤을 때 지금 2020년 11월 장세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겁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는 제일 낮은 위치에서 가장 큰 수익을 넣을 수 있는 데가 바로 11월 증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움직여라라는 얘기 해드린 것이고 자, 최적의 타이밍 언제입니까? 10월 28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죠? 최적의 타이밍 지수 바닥 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5G 관련주들도 바닥을 치고 반도체 2차 전지도 다 바닥을 치는 구간입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최적의 타이밍보다 약 일주일 정도 느린 겁니다. 늦은 거예요. 하지만 늦었지만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늦었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살아나는 게 확인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카카오톡은요. 지금 방금 하셨듯이 자, 우리 MBN골드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기 MBN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게 나오죠? 예, 요거 누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 있습니다. 동영상 동영상 누르세요. 동영상 누르시고 누르신 다음에 최근에 한 대표가 올려드렸던 라이브 방송 MBN골드 라이브 방송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려드렸죠.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자 아직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요게 나와 있죠.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https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 주소 나오죠.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누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3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고 탁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카카오톡방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제 무료 카톡방은 이제 인원이 지금 어제 이사했어요. 세 번째 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이제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인원이 거의 다 찼으니까 좀 서둘러서 오시기 바라고요. 서두시 바라고 카카오 무료 카카오톡은 언급드렸듯이 뭐 여러분들하고 매일 매시간 채팅하는 게 아니고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아침, 점심, 저녁 정도 그리고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제가 시장에 대해서 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기회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들도 이제 가끔 갈아날 겁니다. 저는 뭐 카카오톡방에서 종목 많이 안 드려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한규수 한큐라든가 이쪽에서도 제가 종목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종목 참고하시고 간혹 갈아 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걸 보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경험하시고 뭐 신뢰가고 또 수익이 잘 나면 뭐 나중에 VIP 오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종목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목과 섹터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조금 시끄럽네요. 잠시만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게 요겁니다. 뭐 바뀐 건 없어요. 예, 바뀐 건 없습니다. 예, 똑같아요. 시장의 중심 섹터는 뭡니까? 5G 반도체 2차전지 또 계속 유지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부분들 여기다 뭐가 포함됩니까? 수소 에너지 수소차 여기입니다. 요거 두 개 하나를 더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는 뭡니까? 5G, 2차전지, 반도체, 수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수소 에너지 관련주 오늘 밀렸죠. 풍력하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안 돼요. 이제 지구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지구 이제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 재앙은 앞으로 더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수소 에너지라든가 수소차는 그래도 뭐 트럼프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신경은 별로 안 씁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소차,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 이제 선두에 섰기 때문에 얘네들도 하나의 신산업이 될 겁니다. 유럽을 중심으로도 지금 수소 에너지 수소차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하나의 성장 산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5G, 2차전지, 수소 에너지, 반도체는 여전히 앞으로 증권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2차전지 그리고 수소차, 5G는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가 바로 이들 종목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반등사는 높은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 바라고, 반도체는 역시 삼성이 앞으로도 향후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들 섹터는 여전히 내년 시장에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인 종목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5G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통점 뭡니까? 인프라 투자. 뭐예요? 5G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5G가 뭐 트럼프 관련주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올 때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던 이유가 그거고요. 오늘 5G 관련주가 이제 장 후반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왔었죠. 5G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5G 관련주들은요, 그동안 뭐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라고 보기도 그렇긴 한데, 물론 뭐 트럼프가 뭐 기술 투자에 따라 투자를 많이 한다라 가지고 이제 트럼프 관련주 부각이 되긴 했었는데, 지지율이 바이든한테 밀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만회가 된 정도로 보셔도 돼요. 트럼프 때문에 밀렸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올랐잖아요. 어제 올라온 거는 뭘 의미할 겁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5G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올라간 거예요. 오늘은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가 그만큼 회복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결국에 5G는 누가 뭡니까?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상태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5G는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누가 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5G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자, 이겨내셔야 된다.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G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합니다.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28GHz 상용 기지국 첫 발전했다는 그런 소식도 보여드렸었죠. SK텔레콤과 KT를 중심으로 한 5G 기지국이라든가 시설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5G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도 지금 5G 투자가 아주 본물을 이룹니다. 자, 2021년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5G 관련된 반등 장세는 아직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알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시장의 중심은 이 섹터 말고는 아직까지는 별거 없습니다. 뭐 나머지 보더라도 뭐 코스피 대형주도 제가 얘기했죠. 뭐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2차전지 관련주 얘네들 좀 보고 있고 현대기아차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 별로 안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대로 된 수익을 줄 만한 코스피 대형주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이오제약주들 종목별로 선별적인 반등은 나옵니다만 이제 뭐 해먹을 만큼 너무 다 많이 해먹었죠.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오히려 매매 자체를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더 매매를 더 집중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펀더멘탈이 따라주는 게 코스닥 종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5G, 2차전지, 수소에너지까지 계속해서 보시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5G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까지는 5G 관련주가 모두가 동반해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겁니다. 이번에 5G 관련주들은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해요. 곧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약간의 눌림을 주고 나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임이 진짜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G 관련주들은 종목 분석, 종목 전략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미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미 나갔었죠. 자, 5G 관련주들은 지금 이렇게 자, 동원하나텍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얘는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한큐에서 여러분들 얘기했던 종목도 솔리드 7%입니다만 오늘 10% 넘어갔죠. 그죠? 그리고 서진스텝도 오늘 어제 9% 있습니다만 오늘 10% 넘어갔습니다. 20% 넘어갔죠? 그죠?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의 반등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자, 요 날짜를 딱 줄여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보게 되면 다 무섭죠? 저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종목군들 매수 포인트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짠 대표는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이제는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매집을 해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다. 결국엔 출렁 거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나버렸죠. 그죠? 서진스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무서워서 벌벌 털어가지고 주식들을 다 던질 때 어떻게 셉니까? 방송을 통해서 5G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 해볼 만하다. 결국 오늘 신고가 나죠. 43,450원까지 갔고 수익률 자체는 벌써 20%가 넘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방송만 보고 한 대표가 하라는 대로만 해도 저만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그리고 사이맥스 같은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G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목 옥석 가리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면 되고 반도체 여기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TV방송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장의 흐름이 시세 흐름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반도체 장비들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더군다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과 함께 하락 조정까지 거의 끝난 상태예요. 단언합니다. 반도체는 제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5G, 반도체, 2차전지, 이제 수소차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요.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장 전면에서의 주도주 부각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반도체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도체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5G는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할 거고요. 5G와 함께 반도체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고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에 반도체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죠?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삼성의 의지는 강하고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내년 이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장비들은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주 장세 보이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반도체 장비주 옥석 가리기라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죠. 지금 이 조정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은 놀지 말아라. 놀지 말고 종목 발굴에 주력을 해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오늘도 APTC라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종목에 대한 기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APTC 같은 종목들 자 보시면 오늘 5.4%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돼요? 주가가 충분하게 중간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소량씩 소폭의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일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좋은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디바이스 엔지라는 종목을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도 방송을 통해서 한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아직은 시세 분출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기적인 시세 흐름이 살아있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중간 바닥을 다지고 세 번째 바닥을 다지고 소폭의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이맥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꾸준하게 얘기를 합니다. 안 빠져요. 하락장인데도. 그죠?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강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규세 한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이 나갈 때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거기하고 무관한 섹터의 종목을 중심으로 반도체 쪽으로 보셔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 구간 절대 쉬거나 놀면 안 됩니다. 선물지수 밀리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너무 내일만 보고 주식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해도 너무 작은 시세에 여러분들이 연연해 합니다. 주식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정된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자, 반도체 쪽을 보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좀 가다가 좀 밀리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민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은요. 오늘 저녁까지 막판까지 봐야 됩니다. 애시당초 바이든의 압승 가능성을 봤는데 바이든의 압승 가능성을 보고서 시장 자체가 어제까지 이번 대선은 그냥 잘 끝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막상 보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라고 했던 일부 5G 관련주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선물지수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대선이 끝나겠구나. 그런데 지금 우편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다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텃밭.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판까지 다 봐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걱정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바이든과 트럼프가 박빙의 지지율로 인해 가지고 누구 하나가 한 1에서 2%포인트에서 만약에 투표가 검표가 끝나고 나면 누구 한 사람은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곧바로 가느냐 좀 쉬었다 가느냐 이런 차이가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 내일 내 주식은 어떻게 되지? 내일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곧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두 가지라 했잖아요. 만약에 재검표가 이루어지거나 불복이 되거나 연방법원으로 가거나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갔다가 또 한번 출렁거리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에 미국 대선은 끝날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든지 결국엔 가든지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급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급하게 안 보게 되면 조정 장세가 나올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나스닥 선물지수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흐름까지 제가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흐름까지도 제가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런 작은 등락을 보지 말고 결국에 뭡니까? 바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러한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어땠습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삼성에 있을 때 LG화학을 중심으로 한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중국이 코로나19의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나서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는요,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경쟁력이 없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경쟁력이 없는 종목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물론 아직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당수 종목들이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선별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에너지 수소차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소 자동차 시장과 수소 에너지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자. 그러면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결국엔 뭐야? 실적하고 성장가치, 기업가치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배팅을 하면 되겠죠. 뭡니까? 그게 반도체, 5G 그리고 2차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승부할 수 있는 종목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고 그 안에서 종목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왔던 이제 종목들 하나씩 저점 찍고 올라오는 거 보실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사이맥스, 한미 반도체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자 그동안 여러분들 보세요. 그동안은 장세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동안 장이 올라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방 수익률 보여드렸습니다.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VIP 1개월 회비가 88만원에 플러스 5일 추가고 3개월이 264만원에 20일 추가입니다. 거의 한 달 추가가 됩니다. 한 달 88만원이 이런 회비잖아요. 그죠? 시장이 좋을 때 나오는 수익률을 보세요. 시장이 좋을 때 나오는 수익률 7월달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매매가 완료가 된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3,100만원 자 그걸 보시기 바라고 7월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7월이면 어디냐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저점 찍고 나서 여기에요 이미 오른 상태인데도 저기죠 여러분들 7월입니다. 그 전에 있는 매매일지는 제가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됐는데 없어요. 일단 어쨌든 간에 저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8월달은 어떻게 됩니까? 8월달도 매매 완료된 종목 가지고 1,600만원이죠. 그리고 9월달 어떻게 됩니까? 별로 판 종목도 별로 없는데 3,300만원입니다. 왜 그래요? 가장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핵심 주도 섹터 종목을 몽땅 다 파는 겁니다. 이게 중기 주도주 매매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5G 관련주를 바닥권에 다 잡아가지고 132%, 79%, 71%, 23%라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별로 종목 안 팔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3,300만원이라는 투자원금 1을 가지고 이렇게 대박이 터뜨린 겁니다. VIP 회비 얼마요? 88만원 플러스 5일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대응을 하나에 따라서 계좌 수익은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자, 10월 달은 장세가 좀 안 좋았어요. 장세가 안 좋아가지고 별로 수익은 많이 못 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방은 손절없이 자 591만원 수익 냈습니다. 88만원 플러스 5일에 여러분들 그지 같은 장에서도 그리고 11월 증시도 이제 스타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종목을 팔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바이든 당선 가능성 때문에 종목군들 들어갔던 거 14만원 71만원이죠. 88만원 휴직 적보 회비 나왔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들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컸던 이유가 뭡니까? 그 매매 포인트 어디예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갔지만 대부분의 5G 관련주는 어떻게 됩니까? 바닥권에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바닥권. 현재 위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너지는 장이 아니고 현재 위치는 단기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세 번째 바닥을 다진 상태입니다.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는 얘기예요. 곧바로 가든지 내지는 조금 더 가다가 쉬었다 가든지 간에 갈 것이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 유망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매매했던 5G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매수했었던 그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요 바닥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130% 수익이 낸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고 나면 뛰어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매수하자마자 가거리를 바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는 종목 쫓아가면 안 되고요. 갈 수 있는 종목을 길목을 잡고 터트리는 것이고, 지금은 뭐라 했습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턴.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낮은 위치예요.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짧은 조정에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 구간은 그런 시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뭐 내일 정도 가서 약간 조정이 나오도록 숨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조정 장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라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정장에 대비를 하고,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박빙으로 끝났을 때 시장에 혼주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해드렸고, 그냥 곧바로 치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결과는 조만간에 나온다고 했고, 강세적이 나온다.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가고 나서 뛰지 말고 가기 전에 준비해라 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최상의 경우, 최후의 경우까지 제가 예상을 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자, 이해되시겠죠? 이제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 주식을 좀 너무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모레 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주식을 하는 분들은 내일 당장의 주식을 보게 되면 주식으로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벌였습니까? 2021년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식을 해가지고 2021년, 이거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021년에 최고의 수익을 줄 수 있는 5G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무엇이며, 반도체 장비 중에 대장주가 무엇이며, 2차 전지 관련 중에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종목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지금 뭐 무방에서 여러분과 종목 드릴 만한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군들을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유망한 종목군들을 제가 계속 발굴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전기차 이런 종목군들, 정말 많은 종목군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석하면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압축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수소차 시장을 중심으로 얼마나 성장 가치가 큰지 융합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분석을 하면서 그 종목군들을, 대장주들을 꼽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오늘 디바이스 ENG. 그죠?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고, 저는 이렇게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이 된 저도 계속해서 바뀌는 기업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실질적인 대장주, 주도주 발굴에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처럼 공부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공부는 하기 싫고 또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도 돈은 벌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욕심이겠죠? 그래도 욕심 부리겠다 라는 거는 방법 없습니다. VIP밖에 없어요. 오시게 되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강조를 했듯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회원님도 수익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수익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종목군들 매일 발굴하고 그 유망 종목 대장주 포착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황 얘기해드렸고 주도 섹터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종목은 제가 무방에서 유튜브에서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한교수 한큐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하시면 돼요. 한 대표도 분명히 우리 회원님들 중심으로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제 조정이 끝나고 반격에 나서는 초동기란 말이에요. 무서울 게 없어요.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매수하자마자 좀 늦게 가면 어떻게? 늦게 가면 좀 어때요? 뭐 매수하자마자 바로 가야 됩니까? 매수하자마자 바로 가는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잠깐 올라간다고 여러분 계좌가 불어납니까? 많이 안 불어나죠. 결국에 큰 게 불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정도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아무리 적어도 계좌 수익률 30에서 50%, 100% 터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계좌가 터지면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성공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 점 아시고 자,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VIP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VIP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입니다. VIP 오시는 것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11월 증시 지금이 그 타임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3개월이면 플러스 20일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된다 그랬죠. 11월부터 길면 내년 2월까지인데 4개월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객센터 1588-0648 말씀드렸고 자, ERS 023490 요거는 이제 한 대표 직통 바로 이제 그 ARS 간편 결제하는 구간이니까 요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가 뭐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 여러분들 지금 주식 가지고서 종목군들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시죠? 종목군들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 구간은요. 자, 지금 이 구간은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 계좌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포트를 교체를 해야 되는 분들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은 포트 교체를 하지 않으면 주도주로 옮겨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자, 어디 갔죠? 자, 다시 한번 오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왼쪽 하단에 정의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정의원 게시판. 신규님들은 여기다가 가지고 계신 정보들 싹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포트 정리를 해가지고 안 되는 정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들은 들고 가는 그리고 안 되는 종목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기타는 전략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게시판에 VIP 가입하시고 여기다 종목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종목 진단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내일부터 아마 종목군들의 매집이 본격화될 겁니다. 자, 그 점만 아시고요. 여러분들 힘든 장세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요. 마지막 관문.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번 대선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약간 지연되느냐 내지는 곧바로
이번 대선이 곧바로 깔끔하게 끝나면서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오느냐, 요게 결판 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 절대 조급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분명히 기회의 구간으로 여러분들은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어떤 충분히 도움되시고 참고되신 분들, 자, 77번 한번 쳐주세요. 자, 77번 한번 쳐주세요. 자, 77번 한번 쳐주시고요. 자, 77번 치고,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든 장세 제가 계속 얘기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힘든 장세 끝나가고 있는 구간들이니까 고점하시고 여러분들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하루 이틀로 되는 장이 아닙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봐야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세니까 최소 3개월 이상 보시고 6개월 이상 보시면 지금은 뭐 거의 승부는 난 시장입니다. 자, 그것만 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원님들은, 자,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신규 회원님 중심으로 과감하게 종목들 들어갈 거니까, 자, 현금 가지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장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종목은요, 여기서 물어지 마시고 방에서 보세요. 방에서. 예.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